첫 번째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물가가 성장보다 더 걱정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런 상황을 앞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는 성장도 걱정이지만 이 물가가 더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풀이를 해봐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연준이 이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장 예상보다 빠르고 그리고 강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타나면서 전일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중국 보세로 이제 원유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피크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5월 FOMC 회의에서 50bp가 회의 테이블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급속히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준이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좀 살펴보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도 걱정이지만 물가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인상을 하지 않으면 외국 자본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물가 지표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시기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은행주와 보험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데, 신한, 하나, 우리, KB금융 등 이제 4대 금융주주의 올 1분기 당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총 한 5조 2천억 정도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주도 과거의 저축보험이나 교육보험처럼 고금리로 판매되었던 상품들과 현재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금리폭이 축소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자 마진이 좀 개선되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 영업 손익이 4년 만에 흑자 전환하면서 이익률이 또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은행이랑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또 할 수 있고 금리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또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국내 4대 금융지주 굉장히 실적이 또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리 인상이 확실시된 이 시점에서 은행주, 보험주는 꼭 하나쯤은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이 좋겠다. 관심 가지고 찾아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독점적 이익을 얻는 회사입니다. 네, 사실 산업군 안에서 이 경쟁사가 없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실적 시즌이 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독점적인 이익을 얻는 회사라고 딱 키워드를 꼽아주시니까 좀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가 이러한 독점적인 이익을 좀 얻고 있는지 키워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에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이 있고, 지금처럼 원재재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플레이션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출액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독점적 이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던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의 경우에 이제 1분기 순이익이 총 27억 8,100만 달러로 지난해가 이제 22억 4,500만 달러였는데 이 수치보다 좀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104억 9,100만 달러로 지난해 90억 2천만 달러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3월 8일에 코카콜라가 러시아 사업을 중단을 했고 인건비 등 비용 상승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 좀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코카콜라와 비슷한 국내 기업들을 찾아보면은 이제 뭐 라면은 농심, 간장은 샘표 같은 회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샘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좀 급등을 해서 들어가기 부담스럽지만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갖고 관련 기업에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액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독점적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들 좀 키워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 전략을 또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 시작 전에 저희가 챙겨가야 할 시장 대응 어떻게 좀 짜볼까요? 먼저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늘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봉쇄에 들어가면서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고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 발표와 FOMC 회의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기업 실적을 보면 25일 어제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속에서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 증가한 80조 2,986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4% 늘어난 1조 9,28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4년 2분기 이후 거의 한 7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향으로 인해서 판매량은 좀 많이 줄었는데 제네시스와 그리고 SUV 같은 고부가 가치 차종 판매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환율이 많이 오른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현대차처럼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이익이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좀 증시를 보게 되면 실적이 좋다고 해서 꼭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그래도 좀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FOMC 회의를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5월 FOMC 회의가 3일과 4일에 열리기 때문에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50bp 인상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75bp 인상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6월 FOMC 회의인데 이때 만약 시장 예상보다 높은 75bp 인상을 한다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 저가 매수하시다라고 하면은 꼭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FOMC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 6월 FOMC 회의 결과까지 체크를 꼭 해보면서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